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분기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연말 배당에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두 기업을 좀 추천드렸습니다. 그게 DGB 금융지주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IBK 기업은행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좀 충격적인 결과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IBK 기업은행 배당금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억을 투자를 하면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고배당주였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IBK 기업은행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배당주로서요. 배당주로서는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도움되는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61년에 농업은행의 도시적 지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은행을 창립을 했습니다. 역사가 오래됐죠. 그리고 94년에 증권거래소 상장했는데 94년부터 96년까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96년 차트부터 지금 뒤에 보시면 조사를 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에 출자를 했고 중량은 2012년 이때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특수은행으로 되어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타 공공기관에 어떤 건지 몰라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기타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여기에 예전에 2012년까지는 기업은행이 있었는데 이제 기업은행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은행 분류 쪽으로 있게 된 거죠. 뭐 조금 더 한번 살펴보니까 교육부 산하에 대학교 병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서울대학교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정보성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게 주주 구성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 같은 경우는 주주 구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주주의 의지에 따라서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 세 가지 기관이 70% 가까운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31.5%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 이렇게 31.5%를 가지고 있겠죠. 총 거의 한 70% 가까이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배당은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의 의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세수 부족을 메꾸려고 내년 정부이자 지출이 5조 원이 늘어난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도 정부도 150조 연끌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좀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런 세수 부족을 좀 채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말 올해 주목해봐야 될 배당주 중에 하나라고 소개시켜 드렸고 그 중에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9% 이상 그리고 정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배당금을 얼마나 주냐?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21년도에 코로나 때 은행, 지주은행 배당 성향을 20% 낮춰라 라고 금융당국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 시중은행의 자금들을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하지 말고 좀 많이 쟁여둬라.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좀 높여라 라는 취지로 배당 성향을 20% 이하로 낮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의 배당 예외 기업, 기업은행이 21년도 2월 달에 보시면 뉴스로 나왔죠. 기재부와 금융위 사이에서 소갈이 난다. 어쨌든 간에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의지로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였다라는 거죠. 다른 은행은 20% 배당을 하라고 했는데 10%더 많은 30%나 했습니다. 30%. 엄청나게 많이 배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배당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는데 지금부터 뒤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반전 영상이 있습니다. 과거 10년, 20년 동안에 배당을 했던 기록들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차트까지 분석을 해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과거 데이터까지 다 끌어와서 그때 상장 시점에 1억을 투자했다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됐을까? 이 궁금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상장 시점 주가는 한 주당 5,500원이었어요. 1억을 투자하면 1억 투자 시 18,181주를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당 횟수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배당을 했는데 2001년에 2번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번을 배당을 했고요. 2009년부터 배당 총액 금액이 6,754만 2천원입니다. 10년 동안. 나쁘지 않더라고요. 2010년에는 배당금이 좀 늘어서 410원, 580원, 400원, 330원, 430원, 450원, 480원, 617원, 690원, 670원 이렇게 다 합친 배당 총액이 9,200만원 정도 되네요. 2022년 3년 동안 배당금이 약 4천만원. 최근에 배당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1억을 투자해서 2억이 됐다면 배당금만 굉장히 많이 받은 거잖아요. 차트랑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주가가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고 5,500원이니까 거의 주가도 2배 상승하고 배당금도 약 2억을 받았기 때문에 총 자산이 1억에서 4억을 된 거죠. 배당주로서 굉장히 괜찮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10년간만 놓고 봤을 때 배당락 회복 시간, 배당락이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는 자금을 좀 굴려서 다른 곳에서 좀 쓰고 배당금만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같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는 편인데, 기업은행이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13년부터 22년까지 배당락이 이렇게 발생되고 나서 회복한 적이 단 4번밖에 없습니다. 13년, 14년, 17년, 그리고 21년. 저는 제가 생각해 2달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배당락을 회복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5년, 16년, 18년, 19년, 20년, 22년 모두 배당락이 물론 한 1년 지나고 했었으면 회복을 한 경우도 있지만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나 회복을 못했어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금만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물음표, 지금은 물음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당락 이렇게 이후에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기타 금융지주사, 하나나, KB, DGB, 신한 이런 은행들만큼 회복이 잘 안 돼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도대체 기업은행은 배당락을 회복을 하지 못할까? 첫 번째, 아까 전에 제가 주주명부를 보여드렸죠. 주주명부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평단가가 낮아서 굳이 배당락이 떨어지고 나서 1, 2% 정도? 아니면 3, 4% 정도는 회복을 안 시키더라도 대주주의 뭔가 타격이 크지 않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금융지주사들처럼 배당금만 보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누군가의 세력이라든지 돈에 의해서 가격이 올려줘야 되는데 이럴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팔 의지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식수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주식수를 많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배당락이 떨어지더라도 이 매수한 주식 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려가지고 팔아버리면 나가기가 좀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미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수출은행이 대주주로서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이기 때문에 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돈이 많은 다른 기관에서 많은 주식을 확보하고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31.5%의 유통 물량, 이 물량을 가지고 주식을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타 금융지주사나 다른 배당주들에 비해서 배당금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주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은행을 기관들이 살까? 이런 의문점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배당락 이후에 팔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를 아까 전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당락 이후에 팔고 나가기 위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대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굳이 팔고 안 나간다는 거죠. 배당락을 주면 배당락이 왔네? 그래, 오케이, 배당락 나 견디지. 왜냐면 나는 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릴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배당금 받는 데에만 굉장히 주목을 하고
다른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 31.5%의 사람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 31.5%의 사람들도 배당락 이후에 올릴 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 회복이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IBK 기업은행이 배당락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을 보고 기업은행을 사실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억을 투자하신다면 5천만 원이나 뭐 7천만 원을 투자하시고 5천에서 뭐 3천에서 5천 사이를 현금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 매수를 하고 한 달 이내에 본전이 온다면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오더라고요. 과거 10년 동안 다 분석을 해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배당락 회복이 쉬웠습니다. 평단가를 낮추어 배당락 회복 후에 바로 매도를 하신다면 기업은행도 고배당주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배당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미국이나 비교를 했을 때 배당주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다른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 오랫동안 보유를 한다면 과거에는 배당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꾸준히 분기 배당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도 되고 배당도 조금 늘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반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금도 많이 늘었고 물론 주식도 많이 늘었지만 최근 10년치만 놓고 봤을 때는 배당락 회복이 쉽지 않다. 배당락 회복이 쉽지 않다. 배당은 10년 동안 단 4번만 회복을 했고 나머지 6번은 회복을 하지 못했다. 그럼 올해 23년에는 어떻게 될까? 23년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다라면 기업은행은 조금 더 배당주로서 접근하실 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나머지 기업들, 좀 고배당주들, 제 영상에서 많이 올려드렸던 것처럼 배당락 회복 기간이 빠른 기업들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